네, 안녕하세요. 11월 20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리딩을 하고 리미티드 시어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하는 잘 보이시죠? 네, 그럼 네네, 네, 잘 보입니다. 리미티드 시어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이렇게 해서 그 극한 정리라고 나오는 것들을 이제 할 차례인데요. 그래서 이제 리미트 시어럼 나온 걸 보면 이 요번 주는 영상이 요거 하나 딱 하고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알파랑 그러니까 AN이랑 BN이 각각 알파랑 베타로 이제 수렴을 한다고 가정을 먼저 하면 그랬을 때 다음에 다섯 가지가 이제 성립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더한 게 각각 수렴한 것의 합으로 나오고 그리고 뺀 것도 각각의 차이로 나오고 차라는 게 이제 앞에 AN에서 BN을 뺐으니까 이제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것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실수배를 하면 AN의 실수배를 한 것을 극한을 취하면 이제 그 알파 수렴값의 그 실수배가 되고요. 그리고 AN과 BN을 이제 곱한 것을 극한을 취하면 어, 각각의 수렴값을 곱한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눈 것도 똑같이 나눈 것으로 다만 이제 BN도 0이면 안 되고 그리고 베타도 0이면 안 되는 게 BN이 중간에 뭐 하나가 0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극한 이렇게 보냈을 때 네. 그 얘가 0이 돼 버리면 중간에 이제 뭐라 그러죠? 실수가 아닌 애들이 이제 포함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까지 어 하는 것으로 네, 일단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는데요. 이 증명을 뭐가 엑설사이즈였죠? 첫 번째 거는 사실은 이제 더 했을 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애니 무한대 이게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이렇게 되는데 리미트 애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그냥 알아둬라. 증명 어차피 못하니까 알아둬라. 네,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어차피. 근데 저희는 이제 수열의 극한을 정확하게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영상에 나온 거 위주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건 돼 있는데 CN을 이제 AN 더하기 BN이라고 하고 AN 더하기 BN을 CN으로 두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 나온 거랑 아니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엡실론 1이랑 엡실론 2를 잡아서 그래서 엡실론 1에 대해서 이제 n 라지 n을 잡고 그 다음에 엡실론 2에 대해서 라지 n을 또 두 개를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그 얘 합친 거를 극한을 이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제 극한이 이렇게 되잖아요.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양수겠죠.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그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n이 있어서 n 엡실론이 있어서 얘가 이제 사실은 이게 n인데 네 여기는 r로 잘못 썼네요. such that 그래서 모든 이제 n 엡실론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 절대값 an 빼기 알파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an이 알파로 이제 수렴한다고 하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각각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저는 이렇게 써봐서 n 엡실론을 이 둘 중에 큰 걸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엡실론을 엡실론 1과 엡실론 2의 합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 엡실론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야 됐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엡실론에 대해서
라지 n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방금 이렇게 맥스로 잡았으니까 이 둘 중에 큰 거를 n이 존재해서 그래서 어떤 이제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면 요걸 이제 부등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봤을 때 삼각 부등식을 적용을 해서 요렇게 두 개랑 요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요렇게 삼각부등식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아까 위에서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이 있는데 저변호변을 그냥 더해보면 요런 부등식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엡실론을 이런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엡실론이 되고 그러면 얘가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 라고 돼서 이제 증명을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근데 채널지 기자님은 조금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얘를 이제 어 뭐죠? 얘를 2분의 엡실론, 얘를 또 2분의 엡실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교재 같은데 다른데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도 교재 같은데 보면 보통 2분의 엡실론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했는데 저는 요번에 할 때는 그냥 엡실론 1, 2로 이렇게 그 그냥 정의를 한번 쭉 그렇게 써보자 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네네. 그 의도는 정확하신데요. 이렇게 증명하는 게 맞는데, 네네. 그러니까 쓰는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합의된 어떤 문법을 따라서 써야지 좀 의미가 통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 그런 면에서 이게 입, 그러니까 그런 의도시잖아요. 입실론 네네네. 1하고 입실론 2가 임이니까 네. 이미 양수인 거죠. 실수가 아니라. 이미 그렇죠, 그렇죠. 양수니까 어, 입실론 1 더하기 입실론 2를 입실론이라 쓰고, 그러면 입실론도 뭔가 이렇게 임의일 것 같고, 음, 임의 더하기 임이니까. 그러니까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의미는 정확한데, 이렇게 증명한 게 맞는데, 그게 좀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네네. 예, 입실론 1하고 입실론 2를 먼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한 걸로 보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 for each 입실론이라고 써도 의심이 되는 거죠. 아니, 아, 양수 두 개를 가져와서 더했는데 이게 아, 어떻게 임이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증명하라는 명제 자체가 an 더하기 bn이 알파 더하기 베타로 수렴한다라는 걸 증명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렴한다를 정의대로 쓰면 for each 입실론 뭐 there exists n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려는 명제 자체가 for each 입실론에 대한 명제니까 어 입실론 1, 입실론 2는 입실론이 먼저 고정된 뒤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 사실은 이거는 네. 이제 정의 한번 써보자 연습으로 먼저 쓴 거긴 한데, 네. 그렇게, 네, 보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아, 그런 네, 의도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의를 네. 먼저 한번 써보자. 왜냐면 이제 정의 먼저 쓰는 연습을 조금 계속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먼저 써보고, 그다음에 이 정의를 바탕으로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음, 여기부터인데, 그거 표시를 제가 안 해놔가지고, 네. 맞아요. 사실 사고방식이 그렇게 가긴 하죠. 그렇게 가긴 실제로 저도 이 문제 증명한다면 생각은 이 순서로 했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근데 또, 만약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입실론을, 입실론 1과 입실론 2에 대해서 어쨌든 의존하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입실론 1과 입실론 2를 정확히 정의해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근데, 아, 그렇겠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2분의 입실론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음, 그게 입실론을 고정하고 입실론을 통해서 입실론 1 더하기 입실론 2가 입실론이 되게 하는 그런 입실론 1, 엡실론 2 중에 가장 쉬운 게 2분의 엡실론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다들 그거를 똑같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의미는 분명히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순서를 이렇게 돌려야 된다.
아, 네,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아,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뒤에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아, 아이고, 그 네. 부분은 조금, 네,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뒤에 다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더하기를 한 다음에, 뭐, 빼기를 하든, 뭐, 곱하기를 하든, 실수비를 하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빼기만 나왔나?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좀 그냥 비슷한 말인데 그냥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저렇게 그냥 에필론 1, 2 지금 엡실론만 해도 세 개잖아요. 그럼 저희가 세 개를 다 컨트롤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에필론, 2분의 에필론으로 가면 에필론 하나만 갖고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보통 2분의 에필론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네. 아, 네. 왜냐면 너무 많으면 쟤네들을 다 컨트롤하기 그냥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2분의 엡실론으로, 다음부터는 2분의 엡실론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렇게 보였어요. 아까 유현 쌤이랑 지현 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미지를 꺼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입실론을 입실론 1과 입실론 2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뭔가 그 글이 더 추가되어야지 아, 되는데, 그렇죠. 그냥 입실론 아무거나 잡으면은 입실론 1을 뭐 2분의 입실론, 아니 3분의 1 입실론, 입실론 2를 3분의 2 입실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입실론 되게끔 입실론 1, 2를 마음대로 막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 줄이 하나 추가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 예, 뭐,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약간 이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뭐야, 끝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복습을 할 때, 네,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혹시 또 추가로 코멘트 있으신 분은 코멘트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했어요. 엡실론 1, 엡실론 2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 네,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의를 한번 써본 거고요. 그 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빼기를 할 때는, for each epsilon, 그러니까 양수인 epsilon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이거 플러스 안 쓰고 했잖아요. 두 번째 거는 그거를 인식을 해서, 그래서 이제 플러스를 여기 써놨거든요. 사실 그냥 양수라고 하면 되는데, 어,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일단 그때 당시에 그냥 네 그렇게 사실 얘도 n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잔잔한 실수가 조금 있어가지고 어디 갔지? 지우개 됐습니다. 이렇게 고쳐놓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어 엡실론 1하고 엡실론 2라는 양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엡실론 1과 엡실론 2에 대해서 이제 n 엡실론 1과 n 엡실론 2라는 게 이제 자연수로 이제 존재를 해서 어 n 값이 스몰 n 값이 n 엡실론 1과 n 엡실론 2보다 클 때 둘 다를 만족해야 둘 다 이제 수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절대값이 엡실론 1보다 작고 얘는 절대값이 엡실론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네, 정의를 먼저 써놨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을 들어가는데 각각의 엡실론에 대해서 라지 n이 존재를 해서 이제 그 라지 n은 아까처럼 맥스로 잡았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스몰 n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엡실론을 또 이렇게 아까처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또 맥스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면 뭐야, 저기 절대값을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사실은 이제 이걸 먼저 써야 되는데 an 빼기 bn 빼기 이제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제 조금 풀어가지고 변형을 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얘를 삼각부등식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쓸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얘가 엡실론 1 더하기 엡실론 2보다 작으니까 걔가 이제 엡실론이 나온다. 네,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똑같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음에 이제 또 복습을 할 때 조금 뭐 2분의 엡실론으로 그냥 수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래서 n을 똑같은 문제를 쓰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떤 애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n 플러스, 어, 여기 두 번째 줄에서
네. 그 bn하고 an이 똑같은 변수로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여기요. 사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음, n이 입실론 1과 n 입실론 2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어? 근데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입실론 1과 입실론 2는 두 개 다른 수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맥스 어, 맥스 해가지고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네. 저렇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저 문장을 뭐 때문에 쓰신 거죠? 배준 이거요? 선생님은? 네네. 이거는 그냥 정의를 한번 써보자, 먼저. 그 다음에 그 정의에 맞춰서 이제 증명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정의를 먼저 썼는데, 한 번에 쓰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차피 이제 빼기로 하려면, 이게 빼기가 이제 알파 빼기 베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쨌든 한 번에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썼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네, 그 생각을 못하고 썼네요. 저 정의를 쓸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저희 그 명제 자체 한번 잠깐 다시 보시겠어요? 명제, 저기, 어떤 네, 명제? 그러니까 아, 저희 증명하고자 하는 거. 이거죠. 아, 요거. 맨 위에, 맨 위에, let. 저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컨버전스의 정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이미 양수 그거 해가지고 그걸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음. 저도 제 생각에는 문장은 저거 두 개가 있으니까 문장 두 개를 저는 따로 적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얘가 따로, 얘 따로, 이렇게 말씀이시죠? 네네. 지금 그냥 아까 같이 쓰셔가지고 물론 의미는 그래서 그게 같은 문장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일단 분리시켜서 쓴 게 좋지 않을까. 음, 분리시켜서. 저는 어, 이거 예, 먼저 말씀. 말씀하세요. 저는 그 네. n 입실론 2 왼쪽에 있는 n을 그냥 m으로 바꿔주고 bn도 bm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mm만 바꿔주면은 이 문장 그대로 둬도 괜찮지 않을까 얘를 생각합니다. M, 얘를 M이요? 네네, 그렇게만 어,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말씀하신 김진호 선생님, 김진호 선생님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어, 지금 자연수 변수가 n하고 m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같은 문자로 써도 되느냐라는 질문이셨죠. 지금 같은 문자로 그 노트에 쓰여 있어가지고 아까 위에도 그렇고 이게 네. 뭔가 제가 개발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같은 변수의 값이 들어가면은 뭔가 같은 값인 걸로 뭔가 느껴져가지고 근데 네네. 사실 그런 게 보장이 되지 않아서 저기 보면은 n은 맥스 해가지고 두 개 중에 큰 걸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혹시, 네. 이걸 좀 약화시켜 볼게요, 이 문제를. 지금 복잡하잖아요, 명제가. for each 이런 거 다 없애고, 이렇게 해볼게요. AN하고 BN이라는 두 개의 수열이 있는데, 어, AN은 항상 1에 의해서 바운디드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1 이하인 거죠. 그리고 BN은 N이 10보다 클 때 1에 의해서 바운디드 돼요. 10보다 클 때요? 네. 네. N이 10보다 클 때 BN은 10에 의해서, 아니, 1에 의해서 바운디드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질문이 저 두 명제를 내가 쓸 때, 그러면은, n이 10보다 클 때, 그게 맥스죠. 지금은 맥스 값이 10이 나오는 거죠. 대문자 n이. n이 10보다 클 때, 네, 네. an 더하기 bn이 절대값이 2에 의해서 바운디드 되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절대값 A는 여기, 더 절대값 Bn이죠.
아니요, AN 더하기 아, BN의 A인 더하기 Bn이죠. 아, 네. 절대값이요. 이렇게. 네, 요거 했을 때 문자를 같게 써도 될까라는 걸로 제가 상황을 한번 똑같은 맥락에 약화시킨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김준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맥락이 맞을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대충 얼핏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AN과 BN의 절대값이 이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A에 들어가는 변수 n하고 B에 들어가는 변수 n이 어, 같아도 될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같아야만 하냐, 달라야만 하냐가 아니라 같아도 되냐라는 질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AN을 상수 수열 1이라고 생각을 하고 BN을 뭐 B1부터 B9까지는 뭐 한 100으로 잡고요. B10까지는 그리고 B11부터는 1인 상수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라지 n이 지금 10이고 라지 n이 10인 거예요. 그리고 스몰 n이 그 라지 n보다 클 때, 그럴 때 스몰 n 더하기 스몰 bn은 어 1 더하기 1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1 더하기 1로 나오겠죠,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게 좋은 예시가 맞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네. 기본적으로는 그 감각이 맞으신데 이 맥락에서는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유현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 저거 물음표가 성립할까에 대한 답이라면은 저는 그 삼각부등식을 쓰면은 바운드 이보다 작다 n보다 10, n이 10보다 크면 된다는 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 아까 저기 김지원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어떤 맥락에서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네, 아직은 네. 네, 저도 김준호 선생님 질문, 네, 그 맥락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요걸 한번 말씀드려 본 거거든요. 이게 제가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네, 한번 미니 샘플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요거랑 네. 비슷한 맥락이냐? 이 질문과 이제 김진호 선생님의 질문이 이제 비슷한 맥락이냐?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느냐? 이 맥락에서도 결국엔 AN, BN에다가 스몰 n이라는 같은 변수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우리의 문제에서 변수를 바꿔야 된다면 이 문제를 풀 때도 변수를 바꿔야겠죠? n하고 m으로. 맥락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같은, 생각에는 네. 헷갈리실 만한 이유가 배동 선생님이 저 정의 부분에 안 쓰신 게 있어요. 아, 그런가요? 서치대 뒤에 다 커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서치대 뒤에 이거 말씀이신가요? 네네. 다 엔드는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시지 않을까. 아, 뽀로로를 붙이거나 아니면 임플리케이션을 어, 붙이거나. 그렇죠. for or. 이게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붙어야 되고, 잠시만요. 서치대 for. 그래서 저도 저게 애매하니까 그냥 문장 분리시키는 게 낫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문장을 분리시켜서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닙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네, 표기, 일반적으로 네네. M, B, N 이런 식으로 저희 문자를 분리시켜서 쓰는 걸 딱히 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음, 음, 이게 사실 채널지기 선생님 노트에서도 그냥 n으로 다 통일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얘는 사실 정의를 먼저 한번 써보자 라는 의미에서 쓴 거고, 근데 이제 이걸 정의를 쓰는 과정에서 얘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엡실론 1이랑 엡실론 2로 한번 놔보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썼던 거거든요, 먼저. 근데 근데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지금 저는 정의가 틀려 네. 있어요. 틀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죠? 서치대 뒤에가 아까 다 그 없는 게 있잖아요. 서치대 그렇죠, 그렇죠, 뒤에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밑에는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업데이트 그럴 되는 수 과정을 보시는 있습니다. 겁니다. 업데이트 되는 네,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발전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거고. 저 그 김지현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이게 개발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제가 이게 좋은 개념일지 모르겠는데요. 그 수학의 논리학에서 어 변수라는 개념을 두 개로 나누거든요. 바운드 베리어블하고 프리 베리어블 이렇게 나눠요. 근데 제가 알기로 프로그래밍 같은 데에서 이제 다루는 변수는 전부 다 바운드 베리어블로 알고 있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근데 여기서 n은 사실 프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 개념을 좀 찾아보시면 이게 이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김진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n은, 다르게 쓰면, 다르게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증명할 명제는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의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 변수가 달라도 돼요. n하고 m으로 쓴 다음에 n하고 m을 같다고 둬야 돼요. 결국 하려면. 그러니까 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처음부터 n하고 n으로 둬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범위를 나타내는 그거라서 뭐 우리가 함수 두 개 가져다 둘 때 fx랑 gx라고 그냥 쓰지 뭐 변수 다르게 써서 fx1하고 gx1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그 맥락적인 부분도 저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가 엑설사이즈였나? 얘가 엑설사이즈였죠? 2번하고 3번이 엑설사이즈였죠?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2번, 네, 2번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요번에는 그 비슷하게, 그러니까 엡실론 1, 엡실론 2 아니고 이제 2분의 엡실론처럼 그 절대값 k분의 엡실론 이런 식으로 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났냐? 일단 읽어보면 그 for each가 각각의 이 엡실론 요런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 나누기 절대값 k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엡실론으로 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라지 n 엡실론이 있어서 어 모든 이제 그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스몰 n에 대해서 요게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하려다 보니까 얘를 이제 k로 묶어서 절대값 k를 이렇게 빼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여기도 좀 약간 이러고 보니까 빠진 게 있군요. 어, such that for any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절대값 an for any n에 대해서 절대값 an 빼기 알파가 이제 절대값 k분의 엡실론 요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for any n에 대해서 요게 요렇게 돼서 얘가 성립하니까 절대값 k는 그대로 두고 얘를 이제 여기로
요걸로 가지고 와서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제 엡실론이 된다. 요렇게 저는 증명을 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n 입실론이라고 두 번째 줄에 n 입실론 이렇게 대문자 n 옆에 네. 입실론 그 밑에 줄에 써야 할 것 같습니다. for any 여기요. 네 그런 예 음, 그런 의미이지 않았나요? 네네네네,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맨 첫 줄에 for each로 시작하는 거에서 뒤에 k 절대값 k분의 입실론이라고 하면 아까 배동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일단 입실론을 먼저 픽스하고 맨 음, 처음 입실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픽스된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알파 an 빼기 알파의 절대값을 절대값 k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네 그렇게 순서가 입실론이 먼저 나오고 네 for each 입실론 이렇게 해서 입실론을 먼저 픽스한다 그 다음에 절대값 k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입실론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예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for each 맨 첫 줄에 k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보다는 입실론이 보다 그런 순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음, 제 의견입니다.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은데 중간에 한 번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의 목표는 어떠한 입실론을 가지고 오든지 간에 저 절대값 k에다가 an 빼기 알파를 곱한 거를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고 싶은 게 목표인데, 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걸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네. 입실론을 아무거나 일단 가져옵니다. 그래서 픽스를 딱 네네네. 시킵니다. 그 네. 다음에, 그거보다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an 빼기 알파라는 저 절대값을 절대값 k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제가 빼먹은 것 같아서 여기다가 빨간 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네네네. 얘기 같아요. 제가 말한 게 그 말 같아요. 네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또 있으신가요? 혹시 저 3번 증명에 저는 불만이 하나 있거든요. 아, 네네. 다른 선생님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뭔가 하나 있어요. 불만이. 이게 그 불만이라고 하신 게 배동 선생님의 질문, 증명에 대한 불만이신지 아니면은 네, 증명에 대한 불만이 하나 있거든요. 배동 선생님 쓰신 저걸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네네. 세련식인, 그래요? 이거 아마 엑서사이즈였을 거예요. 체려지긴 노트에는 없고 아마 아, 맞나요? 네, 맞아요. 그쵸. 그냥 사소한 거거든요. 아니, 사소한 거라고 해야 되나? 저거 지금 절대값 K분의 에필론이잖아요. 네네. K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K가 0일 수도 있네요. 그래서 제 노트에는 어떻게 놨냐면 K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있고 아, K가 0이 아니라면 이걸 쓰면 돼요. 그리고 만약 K가 0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트리비얼이라고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죠. K가 0이면 뭘 곱하든 0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네. 트리비얼을 해놨고 그냥 사소한 포인트로서 말씀드린. 그래서 이 경우는 음, K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증명을 한 걸로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네.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많이 표출해 주시면, 네.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네. 또 불만을 표출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불만은 아닌데 그런 네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 2번, 3번 엑서사이즈잖아요. 네네. 그래서 3번의 경우를 만약에 저희가 증명을 하게 되면, 즉 K배, 실수배를 증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2번은 자동적으로 AN 빼기 BN에서 BN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BN은 마이너스 베타로 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번을 활용해서 AN이랑 마이너스 BN을 더한 걸로 이제 봐가지고 2번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2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1번과 3번 두 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바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좋은 코멘트 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2번은 냅두고 3번하고 1번을 먼저, 1번하고 3번을 먼저 한 다음에 1번과 3번에 의해서 2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네네. 아, 네. 또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곱하기인데요. 곱하기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좀 헤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음, 그러면 제 예상에, 1번, 2번, 3번을 한 걸 봤을 때 분명히 답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볼게요. 그래서 그 엡실론, 이번에는 엡실론 1, 엡실론 2를 잡을 때, 엡실론 1을 절대값,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베타가 0이 아니다. 또 나와야 되고, 절대값 m을 이제 m도 0이 아니다가 나와야겠죠. 이제 그 지용현 선생님의 불만을 수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엡실론 1에서 절대값 베타를 나눈 것을 잡고, 절대값 m을 나눈 것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절대값 m은 뭐냐? 곧 있으면 이제 나올 건데, 거기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라지 n 엡실론 1이라는 것과 라지 n 엡실론 2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스몰 n이 얘네 둘보다 크거나 같을 때, for n이가 또 빠졌네요. for n이. 이런 그 스몰 n에 대해서 요게 또 성립을 한다라는 걸 먼저 써놨고요. m이라는 거를 그 AN의 수프리멈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각각의 엡실론에 대해서 그 라지 n과 라지 n이 있어서 어, 모든 이제 그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스몰 n에 대해서 요게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요거를 영상을 안 보고 제가 먼저 한번 해봤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얘를 이제 얘랑 뭐지? 얘랑 얘를 곱한 거를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미분 같은 거 곱함수의 미분법 이런 거 이제 증명할 때도 이게 더하고 서로 이제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그 곱한 거를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얘를 이제 더하고 빼고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AN으로 묶으면 이제 BN-베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AN-알파 그러니까 베타로 묶으면 AN-알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삼각부등식을 요 덩어리 두 덩어리에다가 써주면 절대값이 요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랬을 때 베타는 어쨌든 상수니까 그냥 베타를 쓰면 되는데 AN 처리를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에서 조금 헤맸거든요. 그래서 헤매다가 이제 영상을 좀 봤는데 어, 저 뭐지? 수프리멈으로 해결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프리멈으로 해서 그러면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이제 수프리멈 AN을 이제 M으로 잡으면 절대값 M보다는 얘가 이제 요게 작을 거니까 작거나 같을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두 덩어리로 나와서 그러면 얘도 상수니까 엡실론을 요렇게 잡아주면 이거 절대값 빠졌네요. 다시 잠시만요. 요렇게 잡아주면 그러면 얘가 요 자리에 들어가고 얘가 요 자리에 들어가서 요렇게 상수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엡실론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일단 했거든요. 혹시 여기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혹시 영상에서 M을 수프리멈으로 잡았나요? 제 기억엔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저도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 네네. AN의 절대값의 수프리멈이라고 하면 좀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아, AN, 그렇죠. 수프리멈이 0이면 어떡해요? 음, 아, 네. 그런 문제점도 있네요. 수프리멈이 0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됐구나. 네. 시- 저게, 그, 집합의 슈프리멈인 건가요? 그, 그, 그 뭐죠? 그 AN이라는
그 수열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의 수프리멈입니다. 아, 네. 네네. 근데 0이면 그거보다는 크게 잡아야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냥 굳이 그러니까 수프리멈을 하지 않고 네. M이 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갖고 있는 수열이 현재 수렴되는 수열이잖아요. 네, 그렇죠. 수렴하는 수열은 어떻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가 나왔었죠? 어퍼 바운드가 있죠. 바운디드라고 네, 바운디드. 수렴하는 수열은 바운디드다라는 걸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M이 있다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냥 하면 된다. 네. 굳이 그러니까 스프리멈으로 안 잡고. 네. 아, 어차피 네. 저희가 수렴하는 수열을 갖고 있으니까 걔는 어차피 네. 바운디드일 테고 그럼 그 바운디드 값인 뭐 바운디드 0이더라도 그냥 플러스 1만 해도 걔도 어차피 바운드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바운디드 된다. 아, 네네. 그러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그 3번에 그걸 언급한 이유가 저는 이 증명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사실상. 4번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베타의 절대값이 부분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베타가 어떤 놈이죠? 베타가 그 수렴하는 값이죠. 그 극한 네. 값이죠. 저희가 수량값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정을 걸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그거, 네. 그래서 최나지님은 그 노트에도 그냥 부모 베타로 두고는 했었는데 네네. 저는 그건 틀린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량값이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면 그냥, 얘도 그냥 뭐, 라지에는 썼구나. 그럼 뭐 그냥 얘를 M1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을 M2라고 해서 뭐 양수인 게 존재한다. 어쨌든 바운디드니까. 걔도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저걸 베타로 잡은 이유는 저기 부등식에서 베타를 지워주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M으로 잡으면 안 돼요. 저것도 약간 이게 음, 조금 꼬여 있는데 그러면, 위에 네. 3번에서처럼 케이스 나누면 되지 음, 않을까요? 케이스를 나누면, 그럼 이런, 오히려 좀 복잡해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면 저 그냥 엡실론 1, 2를 그냥 2분의 에필론으로 생각해 주시겠어요? 2분의 에필론? 네네네. 네. 요거를요, 통째로요? 아 그냥 엡실론 1과 이제 엡실론 2만 2분의 에필론으로. 네네네. 그러면 이 베타분의 네. 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 절대값 베타분의 엡실론 그다음에 이 M 네. 분의 엡실론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저 마지막 부등식이 어떻게 되죠? 걔가 그냥 2분의 엡실론 더하기 2분의 엡실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전히 문제가 베타가 0이면 부모가 그렇죠. 아직도 0이 돼요. 네네네. 저걸 해결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바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생각해 보실래요? 음, 그러니까 부모의 그 베타가 0인 케이스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음, 플러스 1하면 되잖아. 플러스 1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다 플러스 1하고, 뭐, 이렇게 플러스 1을 하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얘보다는 얘가 작은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동선 선생님 아이디어가 맞고 정확히 논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베타 플러스 1분의 에필론을 잡으면 이 플러스 1분의 엡실론. 얘는 2분의 에필론보다 작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어차피 2분의 에필론 더하기 2분의 에필론은 살아남으니까 바로 그냥 아, 에필론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그,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베타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구나. 그럼 죄송해요. 0이 되면 플러스 1 아, 해줬으니까 0이 절대 안 되겠죠.
얘는 양수거나 0이니까 절대로 0은 안 되죠. 그럼 그렇네요. 얘가 양수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올바른 정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음, 왜냐면 베타가 0이 되면 골치 아프니까. 네. 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또 그러면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사소한 건데 저기 삼각 부등식 적용하는 거에 왼쪽 편에 네, 중간에 저거 마이너스가 혹시 플러스여야 되는 부분인가요? 플러스여야 되나요? 아, 마이너스 여기 잠시만요. A는 얘랑 얘가 얘고, 플러스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지적해서 네, 고치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서도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다 이렇게 썼어요. 엡실론 1, 엡실론 2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2분의 엡실론, 2분의 엡실론 이렇게 해서 뭐 봐주세요. 그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맥락은 똑같으니까 여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어 L을 이번에는 그 저희가 인피멈을 안 했는데 제가 인피멈이 기억이 나서 인피멈을 썼거든요. 일단은. 근데 어 생각을 또 해보니까 아까 위에 수프리멈으로 잡지 않고 그냥 바운디드가 있다라고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얘도 음 근데 얘는 작은 거라서 또 0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요 일단은 뭐 혹시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중간에 뭐 끊고서라도 괜찮으니까 네, 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개를 어떻게 한 거냐? 이게 요거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제 통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베타는 괜찮은데 bn 때문에 bn이 이제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bn을 컨트롤을 하려고 이 당시에는 이제 인피멈으로 해서 L을 잡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얘도 0이 될 수 있고 얘도 0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적절하게 뭐 베타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아니지. 이 경우에는 안심해도 되는 게 지금 네. 애초에 전제 자체가 아, 그쵸. 여, 베타는 0이 아니죠. 네, 0이 그래서 그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분모해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베타는 그러면 베타는 됐고 그러면 L이 0이다라는 경우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일단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L이라고 잡은 이유는 A분의 1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가 B보다 작을 때 A분의 1은 이제 B분의 1보다 크니까 그러면 L보다는 BN이 크거나 같으면 L분의 1이 이제 BN분의 1보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을 거니까 이 부등식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요 L을 잡았거든요. 일단은. 근데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모에 들어가는 거라서 약간 오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0 관련해서 그러면 얘를 앞으로 빼놓고 근데 영상에서는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한 거라서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얘도 아까처럼 알파 베타를 더하고 빼서 그래서 걔를 이렇게 두 개로 묶어서 베타로 얘는 묶었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삼각부등식을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타는 그냥 나와도 되고 알파도 사실 그냥 나와도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전개를 해보면 얘가 이제 베타는 없어지는데 알파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L 베타분의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엡실론을 하나는 절대값 L분의 1로 놓고 하나는 절대값 L 베타분의 알파를 곱한 것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이제 곱해지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곱해졌을 때는 이렇게 돼서 얘네 두 개 더하면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저는. 혹시 여기서 또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냥 지금 보면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그냥 아까 이태호 선생님이 해주신 코멘트처럼 저희가 그냥 bn분의 1만 그 베타분의 1으로 수렴한다고 하면 저희가 4번에서 거의 곱셈은 확인했으니까 그냥 bn분의 1 곱하기 an으로 했을 때 수렴한다는 거 그걸로 하면 이것도 그렇게 똑같이 증명이 될 것 같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제 노트에는 그냥 bn분의 1 기준으로 그냥 적어는 놨고요. 제 노트에는. 네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좀 되긴 하는데 뭔가 되게 복잡한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맞아요. 좀 할 때 이 개수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하기는 했어요. 약간 근데 이거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고 나면? 하고 나면요? 네. 약간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좀 약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금 짜증이 조금 있었고 사실 아니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근데 어쨌든 증명을 해야 되긴 하니까 그 요걸 찾는 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퀴즈? 아니면 뭐 퍼즐 맞추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쨌든 요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런 걸. 네, 저는 그랬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여기요. 네, 네, 거기서 네. bn을 l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네, 어쨌든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보다 큰 무언가가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가 있어서 걔가 엡실론보다 작으면 얘는 무조건 엡실론보다 작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bn이 이제 밑에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베타는 상수니까 컨트롤이 되는데 bn은 상수가 아니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 여기 아까 이제 그 곱하기 증명할 때 라지 m으로 둬서 우리가 이렇게 네네네. 증명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네. bn이 절대값이 어떤 뭐 양수인 l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 됐을 뭐, 때 뭐, 모든 n에 대해서요? 네네 모든 n에 대해서 요런 n을 어쨌든 바운디드니까 이런 거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모든 n에 대해서? bn은 0이 아닐 거니까 그리고 bn이 수렴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바운디드잖아요. 네네. 그러면 0보다 큰 어떤 l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해서 요거를 잡을 수가 있겠죠. 제가 반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bn 절대값이 보다 크거나 같은 l. 아까 네네. 그 3번에서는 반대쪽에 m이 뭐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네. 네, 그거는, 그런데 잠깐만, 이거 반대쪽에서도 양수이면, l이 양수인데, 네. 된다, 근데 모든 n에 대해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예, 일단은 bn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분모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맨 앞에 전제에 있었어요. 네네네네. 여기 5번에 여기 bn이 0이 아니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bn은 양수거나 음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0은 아니고. 근데 절대값을 취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바운디드니까 아, 네. 그쵸, 그쵸, 절대값 그쵸. bm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양수 쪽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얘를 네. 이제 양변에 이제 얘랑 얘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네. 여기에다가 요걸 곱한 거보다는 같은 거에다가 요걸 곱한 게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그쵸. 네. bn을 이제 컨트롤을 해주려고 네,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절대값이면 다 0보다 크게 다 바꿀 수 있고, 네네네. b는 0이 아니니까, 네. 적당한, 매우 작은 뭔가 L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네네네.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얘가 상수로 나오니까 앞으로 그냥 빼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고 부등식 부등식도 이제 플로우가 계속 이쪽이 큰 쪽,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가니까 근데 그럼 결국 엡실론이 나오면 얘는 어쨌든 엡실론보다는 작은 어떤 뭐 숫자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네네. 네, 이해됐어. 아,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채널지기 선생님이 하신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혼자 이렇게 해본 거고 채널지기 선생님이 하신 거를 적어놔야지 했는데 까먹고 안 적어놨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 수열의 인피멈, 그러니까 BN의 치역의 인피멈? 저게 참 애매한데요. 이게 네네 직관적으로 저게 0이 아니라는 거는 뭔가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좀 직관이 없는 사람이라 네. 부족한 사람이라 저런 거 보면 막 마음이 아프거든요. 아, 네. 뭐지 이게 막. 네. 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감성이. 예. 처음에 4번 있잖아요. 4번 네. 4번에서 여기 수프리멈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5번을 할 때 인피멈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지용 선생님이 라지 M이 0이 되면 어떡하냐라는 그 코멘트에서 요거 지금 보다가 아까 그래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두 이렇게 잡으면 개가, 네. 네네네. 그 두 개가 말이 다른 말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네네네. 어쨌든 이렇게 잡으신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아, 네네. 결과적으로 인피멈 BN이 0일 리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수렴한다고 했고 베타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인피멈 BN이 0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인피멈 BN이 0이면은 BN의 서브 시퀀스 중에서 인피멈 BN으로 수렴하는 놈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베타로 수렴하면 모든 서브 시퀀스가 베타로 수렴해야 되니까 못은 떠서 인피멈 BN은 그러니까 L은 0일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인피멈 BN이 어떤 그 그러니까 뭐 리미트 인피멈을 또 썼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아, 인피멈이니까 이게 그렇죠. 네. 또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네네. 이게 지금은 알 수 없는 팩트를 썼다라고 저는 좀 아, 보이고요. 아, 네네네. 어 근데 팩트는 맞아요. 틀린 건 아니고 슈프리만 썼으니까 인피멈 썼다 그런 감성으로 저도 보이고요. 어, 그 입실론 앱델이잖아요. 앱델을 연습할 때 항상 가정과 결론에서 막 입실론 잡고 뭐 델타 찾아가지고 어쩌고 하고 이게 앱델의 어떤 감성인데 그거 쓰면은 베타 주의로 입실론만큼 줄이면 베타가 0이 아니니까 어떤 어떤 자연수 n 잡아서 그 충분히 큰 상황에서는 베타에 충분히 가깝게 할 수 있겠죠, 수열을. 네네. 그러면은 베타와 0과의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이보다 더 작게 입실론을 잡으면 그러면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는 그 bn이란 수열은 뭐 항상 0이 아닌 것도 맞고
음,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바운드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보통은 잡고요. 이 단계에서는. 네. 이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얘기하자면, 어, 이 주어진 명제 4번 명제인가요? 4번이죠. 5번입니다. 이거는 5번이에요. 지금은, 5번에서 이제 네, 뭐 좀 편하게 이제 하고자 bn을 0이 아닌 수열로 뒀는데, 네네. 제가 방금 한 말에 따르면, 그 조건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여담이고요. 어,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음, bn이 0일 필요가 없죠? 베타가 0이 아니기만 하면 충분히 큰 n들에 대해서는 bn은 0이 아니게 되니까요. 아, 근데 혹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10을 잡으셨던 그 예시처럼 뭐 네, 10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이제 0이 아니게 된다. 인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4, 5쯤에서 bn이 0이 돼버리면 네, 상관이 없나요? 네. 그 그러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n-4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죠. 네네. n-4분의 1. n-4분의 1, 네.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요놈의 음, 수렴값이 몇이냐. 했을 때 4에선 정이 안 되지만 무한대 극한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럴 수 있겠네요. 개념이긴 합니다. 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방금, 혹시 그 유현 쌤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게, bn이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은 이 증명에서는 없어도 괜찮다였나요? 아니요, 혹시? 그건 아니고, 그냥, 네. 어, 그 가정에 그게 없어도 증명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한계에서는 0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베타 근처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차피 베타가 0이 아니니까 될 것이다. 음, 저는 그 bn분의 an이란 수열 자체가 bn이 0인 순간 아예 정의가 안 되니까, 그냥 모든 n에 대해서 bn도 0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유현씨 말씀을. 네네, 그냥 좋게 좋게 하자, 뭐 이런 감성입니다. 정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할 말 없는데, 된다 치자. 그랬을 때 그 가끔 값 한번 구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관련해서 이전에 했던 것도 괜찮거든요. 이전에 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라서 네. 네, 저는 아까 좀 전에 지용현 선생님께서 그 배동성 선생님께 여쭤봤던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그 질문에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냥 되게 싫거든요. 뭔가 그 임의의 그 양수라고 잡았으니까 그리고 임의 양수라는 조건을 앞으로 쓸 거니까 이미 양수 뭐 잡으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막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과 될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하면서 보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하는 거를 보고 나니까 이제 이미 양수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전의 조건에서 후의 조건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걸 안 보이면 또 일반적으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기는 싫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하기 싫어요. 네. 저도 이거 처음 이게 할 때, 이게 네네. 네. 아니, 네. 제가 말씀하세요. 네. 제가 슬랙에는 못 올렸는데 제가 지금 뭐 쓴 거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쓴 게 저는 사실 그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이제 거기 되게 오래 있었어요. 그게 재밌기도 했고요. 재밌는 게 그 지용현 선생님 노트를 그거를 보면서 했는데 노트를 진짜 잘 쓰셨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에는 저희가 약속했던 것들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써놓은 것도 있거든요. 유현수 선생님께서 예전에 했던 말이 있다. 그 수학이 자기는 왜 신기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들이 그렇게 약속해놓고 논리를 전개했는데 그리고 다시 증명을 할 때는 우리들이 약속한 걸로 돌아간 건데 그게 왜 신기하냐라는 게 조금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게 재밌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증명을 하는 과정들에서 이래서 그 떡밥으로 우리가 증명을 아 데피니션 정의들하고 공리들을 채택을 했구나라는 걸 보이는 게 재밌었는데 요것들은 되게 테크니컬한 것 같아요. 물론 뭐 항상 모든 거에 다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은 너무 기술적이어서 이렇게까지 내가 장인이 되어야 할까 그냥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약간 감상 아니면 소감 이런 것도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앱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 수학과, 많은 수학과 학생들을 이제 전과하게 만들고, 대학 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흉, 아니면 자퇴하게 만들고, 나 수학과 괜히 왔구나. 이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제 동기들도 이거 할 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했다고, 외워야 되는구나. 나 이해하면 안 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이해하면 너무 재밌는데. 뭐, 이건 딴 얘기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되게 테크니컬하다. 그리고 저 배동선 선생님도 퍼즐 맞추기 같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배동선 선생님 풀이를 보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해야 될 부분은 다 이해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엄청 쓰셨어요. 머리를 엄청 고민하신 것 같고, 분명 이 내용이 저도 지금 보면서 사실 LP? 뭐 잘 모르겠거든요. LM? 2분의 LM? 막, 너무 복잡해요. 그거 더 해야 되고 또. 막 머리 아프고, 방금 지웅현 선생님, 2 절대값 베타 플러스 1. 막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 아프게 열심히 써오셨는데도 다들 이제 공격하잖아요. 이거 순서 틀렸다. 여기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벽이에요, 진짜. 그, 벽일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요. 이게 테크니컬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거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 이게 학부생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풀이를 열심히 공부해서 쓰잖아요? 빵점을 줘요, 그러면. 왜냐면은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입실론을 먼저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학의 되게 학부에서 배우는 건 되게 엄격하게 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점할 때나 평가할 때. 그래서 이 수학에 있는 기존의 문법을 너가 배우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뭔가 이 학부 수학이 시키는 거 따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테스트하는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면 사실 이렇게 테크니컬하고 귀찮은 증명 제 생각엔 하나도 없거든요. 저, 제가 배운 바로는 앱들이 제일 테크니컬해요. 제가 아는 수학 안에서는. 그래가지고 거의 그렇게 그냥 일리 있는 증명을 대부분 하는데, 왜 이게 초반에 이렇게 괴로운 게 딱 놓여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2학년 때 대수학을 먼저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 저희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대수를 2학년 때 배웁니다. 좋네요. 저는 이거 할 때 너무 이메일의 어떤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메일 어떤 수에다가 이메일 어떤 수를 연산을 하면은 그냥 이메일 어떤 수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연산이 테크니컬한 걸 넘어서 좀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좀 너무 그래 치환이 너무
이렇게 치환해도 되고 저렇게 치환해도 되는 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뭔가 보통 수학을 좋아한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답 있어 좋아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런 수학의 모습이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애초에 뭔가 그 저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 자체가 그 임의 엡실론 정해지지 않은 그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좀 증명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작다라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애초에 증명을 해야 되는 그 강도 자체가 좀 낮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기존에 저희가 봐왔던 집합론을 증명하고 이건 좀 결이 다르다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난 게 그 박가수 할 때 뭐지? 채널지기 선생님이 그 해석학은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든 생각이 지금하고 겹쳐가지고 든 생각이 뭐냐면 그 왜 부등식이지? 그리고 대수학은 등식이래요. 대수학은 등식이고 해석학은 부등식이래요. 근데 이제 그럼 왜 부등식이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실은 맨날 극한을 때리잖아요. 해석학은. 극한이 그냥 그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무한소로 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음, 유한한 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데 무한한 거는 인간이 알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이 아닌 부등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랑 좀 연관돼서 네, 다시 또 생각이 들어서 네,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거는 인간이 알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실수 무한한 거, 그다음에 뭐 자연수만 해도 무한한데 자연수는 뭐 어떻게 감을 알 수 있다 해도 실수는 또는 유리수는 막 그렇게까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부등식으로 그냥 퉁치는 게 아닌가 약간 요렇게 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요. 어,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 모든 임의의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충분히 큰 n이 존재해서 입실론의 선택에 영향받는 그 n보다 큰 모든 스몰 n을 그 극한 그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되게 스마트한데요. 되게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큰 n이 있고 그 n보다 큰 모든 작은 스몰 n에 대해서라고 표현하니까 훨씬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 타당해 보이고. 전 약간 야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충분히 큰 이게 그래서 얼마나 큰 거야 이런 거던가 아니면 뭐 네 약간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은 조금 짧은데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영상도 여기까지고 해서 네 그러면 공유를 준비를 먼저 하고요. 레코드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